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색한 4인 지지배들의 시간 어사지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레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입니다. 오늘은 뭔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에피소드를 하는 날이기보다는 그냥 같은 생각을 해보면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분명 우리가 다 어른이 됐는데 가끔은 나 아직 어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누군가를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어른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어른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또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궁금한데 우선 김씨님?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흥미로웠고 어른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에 과연 나는 어른인가 하는 좀 심오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쿠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주제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른? 어른이란? 어른이 뭘까? 이러면서 내가 묻고 싶은 건데 이 주제는? 하고 그리고 아직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 정신은 애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제 나는 좀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른이란 뭘까라는 질문이 결국 기준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보를 하나만 짚고 갈까 하는데 사실 이런 거엔 정답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에 앞서서 헷갈리는지에 대한 배경 정도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른은 법적으로는 성인을 의미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이라고 정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되면 완전히 어른이다라는 뜻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회가 투표를 하고 계약을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을 하나로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인이란 기준이 생긴 거는 같지만 또 법은 사람마다 성숙도가 다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숫자의 기준을 뭔가를 삼는다는 게 결국 이게 또 각자 나라마다도 다 다르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일부 지역은 뭐 19세에서 또는 21세 뭐 이런 식으로 성인을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과학적으로 보는 어른의 기준은 또 다 다르다고 해요. 뭐 뇌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의 뇌는 10대 후반에서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발달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판단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뭐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늦게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이나 정신적인 이런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인을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김씨님?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시간 지나면서 먹는 나이는 정말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에 저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 보면 본인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즐겁게 뭔가를 하실 때 정말 옛날로 돌아가신 것 같이 즐겁게 노시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보면 그래 맞아. 다 차곡차곡 쌓여서 어른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딱 뭐라고 정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맞아요. 뭐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나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또 어려진 것 같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라고는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다고 성인이 아니라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또 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은 뭐 성인과 어른, 뭐 나이, 숫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20살부터 어른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살이 진짜 제일 애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부터 자기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근데 벌써 아무것도
처음인 사람한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나?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어른 같다 라는 표현은 사실 나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게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자기의 선택에 대한 뭐 책임, 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뭐 타인을 대하는 방식, 또는 이 삶을 바라보는 뭐 척도나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어른이다 또는 성인이다 라는 게 서로 다 다르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어른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김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기준으로 어른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는 의무나 부담일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책임지는 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내가 상대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 등등 여러 가지 책임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거를 살면서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은 누군가가 챙겨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라는 범주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제는. 누군가 내 것에 대해서 대신 책임져주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책임과 좀 가까워지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과 어른에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른 하면은 되게 익숙하게 따라오는 단어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린 분들도 되게 어린 나이부터 본인이 뭐 가정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서 나는 이걸 진짜 해보겠습니다 하고 뭔가 나설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어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나이의 성인이신 분들도 지금 뭐 20살이 넘고 30이 넘고 했지만 아직도 본인 스스로를 책임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김씨님이 말씀하신 거는 책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뱉은 거,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쿠리님은 어떤 기준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른은 약간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어른이 곧 책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점점 책임질 게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런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일어나는 과정들 사이에서 약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감정 컨트롤, 짜증이 난다고 다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컨트롤을 하면서 지킬 건 지키고 참을 건 참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궁금한 게, 이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란 완벽할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뭐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책임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성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할 수 있고, 약간 미안한 건 미안하다, 고마운 건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네네. 맞아요. 저는 어른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받아들임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나이가 찼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거를 최소한 머리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인정하게 되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다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상태. 근데 저는 이게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이자 동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이 제일 편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느끼기가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바로 틀렸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상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걸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구들을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떠올리는데 뭐냐면 저 사람은 저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좀 되돌아봐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힘. 그게 저는 어른의 철학에 가장 가까운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런 게 법이 있고 한 거긴 하지만 그 선 안에서까지는 모든 생각과 사람을 흑과 백으로 딱 나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리던 나이가 많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른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정답을 명확하게 나는 이게 맞아. 아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쉽게 단정 지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지 않을까.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약간 책임이라고 어떻게 보면 듣다 보니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한 책임도 사실 자기가 한 이야기와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잖아요. 단 둘이라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한 말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책임을 짓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게 어른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이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커가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어른이 되면 등가 교환이라는 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하나를 주면 뭔가 하나를 얻고 이런 것들이 흑과 백이 딱 이렇게 반반씩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비율로 등가 교환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어른이 되면 이 등가 교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게 약간 책임인 거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올지도. 그렇죠. 네. 그것 또한 나의 무게다. 내가 짊어져야 할.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스로한테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앞길을 아까 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이라는 과정이 들어갔을 때 네. 그 선택을 했을 때 따라오는 반대적인 행동들 또는 이 시각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결국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양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예전 과거에 비해서 양심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약간 예시가 있을까요? 그냥 주변에서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닥에 침을 뱉는다거나 담배를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보통 사람들이 딱 느끼기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침은 화장실에 가서 뭐 세면대에다 뱉어서 뭐 물로 내리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양심이 없게끔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덕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양심이라는 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준? 내가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양심에서 벗어나서 사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후대가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럼 김씨님이 말씀하신 양심은 스스로에게 주는 이런 대가나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음에 있어서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생활에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린 시절에는 그걸 아직 덜 익히고 배웠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질서의 상식을 배우는 거 그것 또한 어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법적으로 뭔가 정의된 건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배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배려를 안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양심 없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왜 받아들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냐면 뭐 당연히 여러 법, 규정, 뭐 규칙, 뭐 사소하게는 이런 뭐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다 규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진짜 전 정서적인 면에서를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로는 어떻게 딱 옳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없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의 다름? 그러니까 생각의 다름, 상식의 다름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 있으면 뭐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무조건 신발을 현관 앞에 다 벗어두고 와야 된다. 어디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기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이 있지 않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
아, 그렇게 다를 수 있지. 왜냐면은 이런 시야를 가지면 가질수록 저도 원래 안 그랬는데 다름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려고 했을 때부터 제 마음이 다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갉아먹는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정말 단순한 집단 안에 있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네면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만난다고도 보고 또 여자만 있는 학교도 있고 남자만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모든 게 퍼져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다양하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 과연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각자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김씨님?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른 같다고 느낀 사람은 이나 그런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못 보고 못 느낀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고 경험한 거는 거의 다 이래요. 이것도 어른이라고? 라는 그런 순간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와 진짜 어른 같다 라는 사람을 꼭 한 번 마주하고 싶어요. 약간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나이가 차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너 어른이잖아. 그 사람은 어른이잖아 라고 얘기는 해주잖아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분이 어른이잖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오히려 그런 프레임에 있으니까 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느끼면 바로 진짜 어른같이 행동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게 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도 또한 책임을 지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삶을 살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어른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거는 진짜 다양할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쿠리님이 생각하는 이제 뭐 어른 같은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20살 되자마자였는데 바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대학 가면은 처음에 하는 일은 술밖에 없어요. 술 먹고 쓰러지고 술 먹고 쓰러지고 OT 갔다가 쓰러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였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얘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근황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어제 술 먹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웃겼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회사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런 업무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고 이거는 내가 하는 프로젝트라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되게 쟤는 어른이다. 벌써 나와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무 어리게 사나? 생각 없이 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나는 내 나이 때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았고 그쵸. 이 친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리고 또 요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친한 친구들이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애는 없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한 명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 보러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또 그냥 귀여운 아기 이 친구 애기 하하호호 했는데 친구가 모유수유를 하는데 거기서 얘 저 어른 다 됐다. 어떡하지? 친구 안 같아. 엄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 약간 쿠리님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딱 들었을 때 쿠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또 어른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나중 가면. 그 때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은 상황이 다 달라서 우리가 한 번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험을. 그 다름에서 또 배울 게 있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저걸 잘 이겨내고 하고 있구나 라는 뭔가 배움적인 문제에서 돌입을 했을 때 어른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네네. 저는 어른 같다라고 느꼈던 분이 바로 떠올려지는 분이 있는데 제 대학교 때 교수님, 저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도와주셨던 교수님이 너무 어른 같으셨던 게 교수님은 우리에게 학문을 알려주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뭐 시험을 주고 뭐 하시는 분이지만 그 이상의 거를 정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아빠처럼 제가 그래서 거의 약간 second father?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불렀었어요. 저를 식당에도 많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주시고 본인도 사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아예 모르시는데 제가 한국 음식을 엄청 먹고 싶어 할 걸 알고 계셔서 같이 가서 막 김치 있는데 이런 데 막 데려가서 같이 시켜주시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교정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는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치과 이런 데 알아봐 주시고 가보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고 저랑 함께 같이 그분의 수업을 들었던 또는 같이 연구를 했던 선배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교수님을 지금까지도 보고 싶고 연락을 한다라고. 근데 이유가 자기의 일뿐만 아니고 사람 자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이 너무 못 따라오면 약간 도태되거나 하면은 그냥 너는 잘 못하니까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학교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알려줄 것 같아요. 본인도 귀찮으니까 이거니까 이렇게 섞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답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침착함과 그 기다림의 미학이 그분에게 너무 느껴졌었어요. 어른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을 거의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 대 사람의 커넥션을 되게 잘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어른과 겸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경험은 겸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분의 겸손함. 어쩌면 다름을 인정하는 거를 그분한테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김신님. 다들 약간 시작부터 웃고 난리가 났네요. 말도 안 했는데. 마치 다 아는 것만.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어른인가 아닌가. 나는 과연 어른인가.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면 어른이라는 그룹에 속할 수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은 어른이라는 그 어떤 부분에 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어른이라는 기준이 어쩌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월 가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나이로만은 어른이 아니다를 구분지을 수도 없듯이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세운 어른이라는 기준 앞에서 말씀드렸듯 책임 또한 뭐 양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방향, 방식 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책임과 양심에 내가 닿아 있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씨님은 앞전에 말한 어른이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좀 해주셨잖아요. 김씨님의 기준하에. 네. 그러면 김씨님은 그런 거를 이제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지만 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본인이 내뱉은 말이나 본인이 한 행동이나 아니면 본인이 했던 실수일 수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린 아이들은 책임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거나. 그러나 본인이 어른이라는 것에 좀 닿아 있을 그때쯤 되면 본인이 했던 실수나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건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그리고 말에 대한 좀 약간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터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웬만하면 좀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뒤에서 떠들 거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하는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거 하지 말자 뒤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를 조금 좀 깎아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진짜 어른이란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김씨님 방금 얘기 듣고 되게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자아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죠. 저예요. 아,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애초에 자아성찰 안 저렇게 하는.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쿠리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에 쿠리님은 어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근데 그래도 쿠리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변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어른의 기준은 일단 책임도 있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게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쁜 걸 배우기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걸 배우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아. 제가 이제 저를 보면서 나쁜 거는 배울 수 있어. 근데 좋은 건 못 배울 것 같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사람은 그것 또한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국지 이런 거 좀 보다가 네. 느낀 건데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그걸 잘못을 한 거예요. 실수를. 또는 내가 만든 규칙에 잘못을 저지른 게 본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정도의 위치에 가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나는 이럴 수도 있어 라면서 또는 자기 스스로를 눈 감을 것 같아요. 눈 감아주고. 근데 내가 뭔가를 정확히 잘못을 했고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니 나는 그거에 부합하지 않았으면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정말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를 나쁜 게 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좋은 거를 알려줄 수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걸 가르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그냥 나한텐 나쁜 것만 배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럴 수 있죠. 뭐가 좋은지가 애초에 애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요즘 말로 꼰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걸 잘못했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어른이라고 봐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말은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온 걸 쭉 돌이켜보면 우선 제가 제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그냥 뭐 하라는 일만 하고 해야 되는 일만 했으면 삶에서 그랬으면 책임? 그래. 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걸 개척을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스텝을 나가는 때마다 그게 되게 버벅여지거든요. 스스로의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거를 누구랑 막 이제 터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아직도 되게 미성숙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른인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기준에서의 받아들임 이거는 저는 나름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나 생각을 전달을 할 때 항상 옳은 방향으로 얘기는 못 하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되돌아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새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았을까?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았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막 따지고 드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막 약간 빽빽거리면서 좀 이렇게 싸우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의 고민이 대신 많아졌어요. 아직도 자아 성찰을 하는 느낌이 커요. 스스로의 고민이 많은 그 상태가 어른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사실 이 나이쯤 됐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에서 존경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마저도 이런 받아들임을 잘 못하는 걸 가끔 봐요. 근데 그랬을 때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살아봐서 어쩌면 진짜 저게 틀렸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워나가는 거죠. 아직 제가 덜 산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아직은 덜 된 어른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세상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완벽을 위해 다가가는 그 모습이 되게 어른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른은 실수를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어른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뭔가 악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어른들의 실수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 아니면 또 몰랐다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 나이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성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의견 있으시면은 김씨님.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데 그러니까 실수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실수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데 물론 제가 실수하고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엄청 크나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실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실수가 정말 나비 효과가 돼서 크나큰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그거는 그렇게까지의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작은 실수들은 할 수 있죠. 그게 물론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그냥 다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실수가 큰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끔 하면은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쵸. 실수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그 단어가. 네. 우선 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의 실수. 저는 실수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몰랐던 거잖아요. 이 사람도 실수라는 게. 모르고 했는데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고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수를 하면은 내가 잘못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부턴 안 그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일단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지는 했는데 안 고치면은 그건 안 되고, 인지를 맞죠. 하고 이제 고치는 것까지, 노력까지. 몰랐다라는 말 정말 책임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다야? 그쵸. 그건 성인이 아니어도 몰랐다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느꼈을 때 이게 문제다라고 느끼면 그거를 가한 사람은 잘못한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먼저 든 생각이 약간 실수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수라는 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수는 아까 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머리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저지른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가깝다라고 느꼈고, 알아차렸더라면 안 했을 선택인 거죠. 이제 그 순간에 미처 보지 못해서 어긋나 버린 그런 걸 말하는 거였는데,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했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한 거라면 그걸 실수라고 부르기는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그건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함이다. 무지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도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잘못하다가 치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건드려나 봐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지함이다. 건드려봐야겠다는 고의 아니에요? 실수는 고의적임이 없어야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맞아요. 지금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고의적이다라는 게 앞에 붙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실수는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약간 어른이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로 이제 간다고 생각해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또는 잘못을 또는 이제 진짜 무지함으로 인해 발생한 그 사고들을 이제 뉘우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와 선택을 구분을 할 줄 아는, 내가 내 스스로를 벌할 줄 알 때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 아닐까라고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을 통해서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고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고 하긴 한데, 진짜 아까 처음에 김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려지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다시 에너지 막 뿜뿜하면서 놀고도 싶고 막 사고도 가끔 쳐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렇죠. 뇌 빼고 놀고.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도 다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다 맞추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이 사회 질서 안에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참 온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느끼는 거지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저희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또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또 배우는 게 또 달라지면 그 순간순간을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주제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어른 같다라는 걸 이제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번외로 우리 서로 어른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 아, 각자 서로에게. 서로에게 굉장한데요? 제가 그럼 이건 제가 먼저 해볼까요? 해주세요. 저 우선 그러면 항상 시작하는 김신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언제였냐면 되게 여러 번이 있기는 한데 분명히 본인도 정신이 없고 본인도 바쁠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양한 복잡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진짜 막말로 이성 친구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진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김씨님은 그런 거를 남들에게 되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그걸 느꼈냐면 제가 김씨님한테 제 힘듦을 이야기하려고 연락을 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아, 왜 이 사람은 본인도 있을 텐데 그걸 되게 묵묵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를 제가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예쁘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하다 보면 항상 되게 일정한 감정 상태를 갖는 것처럼 보였을 때 되게 저 친구는 저런 면이 되게 어른스럽다 라고 느꼈고 오히려 반대로 저런 거 좀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당연히 이게 항상 일관될 순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시비를 걸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표현이 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쿠리님은 기습 질문이어가지고 생각을 좀 했어야 됐는데 없다고 해도 농담이고요. 쿠리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는 또 나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어가지고. 어머, 감동. 네, 근데 좋은 거 그런 같죠? 말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맞아요? 맞아요? 농담인가요? 제가 강남도 갔고 뭐 여기들 많이 갔는데 쿠리님이 되게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게 있으면 진짜 그 누구보다 실천을 잘해요. 오. 제가 느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슨 20살 때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쿠리님이 보기에 그 사람이 되게 어른 같았다. 저는 그게 쿠리님인 것 같아요. 어머. 제 입장에서는. 어머. 왜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반대로 김씨님보다 완전 반대로 감정 기복이 되게 크셨어요. 네. 근데 자기를 되게 잘 다스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저는 제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항상 이겨내고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 뒤에 것들을 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주변의 걸 안 보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데 항상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감정을 싹 빼고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어라는 거를 저는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거는 결국 그 안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사람들이 더 따로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쿠리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진짜 책임을 많이 졌었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쿠리님을 소개해줄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 완전 그거 잘하는 애야. 얘 이거 잘해. 이거를 제가 진짜 더 많이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술자리 가서도 얘 일본어 진짜 잘해. 얘 뭐 그런 거 진짜 잘해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른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 약간 계기도 이 친구가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아, 옆에서 계속 도전하는 걸 보니까 네. 자극이 돼서. 네네네네. 그게 배울 점이 있으니까 어른인 거죠.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내가 물어보고. 본인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아까 쿠리님이 얘기하신 거에 전혀 반대네요. 네, 맞아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제가 왜 아까 거기서 그런 거를 이제 변호를 했냐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걸 했거나 잘못된 걸 했던 거를 저한테 알려준 게 많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더 잘 됐어. 약간 이런 케이스를 되게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변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네요. 사람 다 배울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니까 쿠리님이 아이고. 얘기해 주세요. 쥐어짜지 말자. 나 살짝 쥐어짰는데. 사실 옆에서 쿠리님이 꼬집었고. 아, 우리 이래는님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 친구도 어른스럽다고 느꼈던 게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살 때 먼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아무도 가족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별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혼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막 뭔가를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친구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멋있다. 내 친구 잘 돼서 나 좀 호강시켜줘라. 또 생각해보고 저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뭐만 하면은 이제 이래는님한테 보내면서 나 너 덕분에 좀 호강 좀 하게 해줘. 뭔가 저를 보고 도전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래는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어때?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해봤어 하는데 되게 새롭다.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자기 일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시작은 거창하나 약간 용두사미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일을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처음 시작할 때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단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나? 그 절차를 만들고 시도해보고 하는 게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씨님은 제가 많이 오래 지낸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일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되게 보면은 말할 때 되게 어른스럽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 생각하시는 게 들으면서 저걸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되게 감정 기복이 많이 왔다 갔다 안 거리시고 유하다 사람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걸 저런다고? 나였으면은 화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한마디 했겠는데? 맞아, 유하다. 김씨님? 아니 뭐 이렇게 새초롬하게 김씨님? 저를 부르시죠? 어디 한번 읊어주시죠. 아니 왜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네. 양쪽에서 너무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 일단 뭐 이레네님이랑은 알고 지낸 지가 그래도 좀 됐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가지고 연락만 계속했는데 이레네님도 이레네님을 모를 거예요. 본인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뭐죠? 판도라의 박스. 불안한데?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네? 저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행동에서 따뜻함이 나와요. 우와, 뭐야. 울지 마요. 미쳤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배려와 따뜻함이 나와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어도 그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자연스러워요. 우와,
어떡해. 저 이거 녹음본 따로 이 부분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레네님이 고민 상담을 저한테 하거나 할 때 그런 고민을 듣는 것 자체도, 그런 고민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들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고민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하는 그런 따뜻한 행동과 배려가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와. 이렇게 했나?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레네님이랑 같이 있으면 좀 뭐랄까, 그날 하루가 좀 에너제틱해진다고 해야 되나? 우와, 우와, 우와.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너무 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말하는 거 자체가 어른이야. 좀 울다 올게요. 지금도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야. 뭐야, 오늘 감동의 장이네. 뭐야, 진짜 어떻게. 자, 이제 내 차례.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또 기대치가 올라가네요. 와, 이거 첫 1바로 하길 잘했나. 아, 원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매도 빨리 만나는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와, 이거 대박이다. 쿠리님은, 없으면 스킵해도 돼요. 없으면 스킵은 아니고, 쿠리님은 본 시간이 짧아요. 짧지만, 그래도 초반에 이레네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어머.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달은 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메신저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생각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쿠리님의 어른스러움이란 본인의 주관이 일단 뚜렷해 보였어요. 그런가요? 네.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추진력이 꽤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을 때까지 본인을 잘 이해하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단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봐주는 시선들이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울어. 쿠리님이 사보라는 귀여운 강아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즐겁게 사시는데 저는 그것 또한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어떠한 생명체를 하나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어른스럽다라고 느꼈었어요. 만족.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 어른이라는 기준과는 지금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하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스스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배운 걸 익히고 그거를 좋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런 것 또한도 그 순간순간이 다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들의 어른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 좋은 파트였어요. 쿠리님이 너무 지금 좋은 부분을 딱 껴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다들 박수 한번. 어른이 아닌 것 같다는 셋이 그래도 나름은 어른이었다. 그렇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나 좀 어른이 됐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때가 있으셨을지, 아니면 아직도 어른이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어른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상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책임, 배움, 받아들임, 등등등, 실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그 시점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히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이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도 알고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거. 이게 어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른이 어떻게 하면서 되어 나가고 있는지, 나는 또한 어떻게 하면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씨님 오늘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잖아요. 어른이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스친 나만의 어른이라는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흔들림 속에서 그 흔들림을 마주하고 잔잔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파도를 타는 그런 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쿠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처음에 주제 받았을 때는 되게 난해하다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어른이 되어가 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어색한 4인 치즈배들의 시간. 안녕. 안녕.